네, 전자기학 2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자계에서의 자성체와 투자율, 물질의 특성에 따른 투자율에 의해서 어떻게 자계와 자속밀도의 그 관계를 결정하는 투자율, 퍼미어빌리티 값이 바뀌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봤고요. 즉, 물질 내부에서 자화가 일어나는 특성, 마그네틱 다이폴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은 뭐였죠? 네, 미세한 전류의 흐름이죠. 매우 작은 단위에서 크기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속 밀도가 만들어지고요. 내부의 자속 밀도가 마그네틱 다이폴을 만들고, 그래서 외부의 자계가 걸렸을 때 실제로 내부에서 그 내부 자체에서 자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강자성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이론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정자계에서 보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경계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치 문제에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경계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경계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맥스웰 이퀘이션입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경계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계의 원천은 뭐라 그랬죠? 예, 전류밀도라고 했습니다. 전류밀도가 어떤 한 점에서 존재하게 되면 그 점에서 회전하는 자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H의 회전, 컬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류밀도로 맥스웰 이퀘이션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물리적으로 암페어 법칙을 설명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면적분을 취해주면 이 컬을 포함하는 어떤 면에서 면적분을 해주면 그 면의 열린 면의 가장 바깥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체적으로 도는 닫힌 선적분만 남게 될 것이죠. 그래서 스토커스 시어리엄이죠. 그래서 닫힌 선적분만 남게 되고요. 전류 밀도를 면적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그 면을 통과하는 총 전류의 양, 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형태만 다른 거죠. 적분 형태, 미분 형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성, 자계는 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하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속 밀도는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죠? 계속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속 밀도의 발산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특성은 자계의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불리고요. 결국엔 우리가 닫힌 면에 대해서 부피적분을 양변에다 해주면 여기는 닫힌 선이었고요. 여기 닫힌 면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속 밀도를 닫힌 면으로 면적분해 줬을 때는 항상 들어오는 자속의 총량과 나가는 자속의 총량이 상쇄되어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닫힌 면 안에 독립되어져 있는 N극, S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특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의 미분 공식, 그리고 적분 공식, 그리고 그 의미, 물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선적분, 그리고 면적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특성을 물리적으로 공간에서 벡터 필드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경계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경계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정전계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접선 성분을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접선 성분을 먼저 따져볼 텐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물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물체, 두 번째 물체 사이에 선전류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그런 선전류가 이 면이고요. 이
이 면 사이에 이 면을 사이에 두고 물질 1과 물질 2가 있어요.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있을 때 첫 번째 물질 1과 매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물질 2가 있습니다. 매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2가 있을 때, 두 개의 다른 물질이 있을 때, 매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곳에 면전류가 그 면에 맞닿은 면에 이런 면전류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면전류가 이렇게 화살의 끝 방향이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화살표의 끝 방향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칠판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면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류고요. 이 면전류를 우리가 면전류 밀도 K로 표현을 해보게요. K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 접선 방향을 우리가 탄젠트 방향이라고 해서 T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T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이걸 이쪽 방향 이렇게 법선 방향이죠. 이 면의 직각 방향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노멀 벡터라고 해서 n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이고 방향이 이거의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의 접선 방향을 우리가 t 벡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H1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그랬을 때 H1이라는 성분이 여기서 존재하게 되면 H1이라는 우리가 어떤 H1이라는 자계가 존재하게 되면 물질 1에서 H1이라는 벡터가 존재하게 되면 H2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H2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H2는 어떻게 우리가 H2와 H1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런 경계치 문제입니다. 매질 1, 2 사이에서 이 경계에서 자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H1 벡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 방향 H의 탄젠트 벡터가 존재할 것이고요. H1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H1N이 되겠죠. H의 1N이 존재할 겁니다. H1N이 존재할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H2도 마찬가지예요. H2도 H2T, H2N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탄젠트와 노멀 방향으로 두 개의 벡터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H1N, H1T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접선 성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접선 성분이라는 것은 H1T와 H2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이 H2T 이거의 크기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접선면에서 물질 1에서 물질 2로 넘어갈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먼저 뭘 이용해 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 접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접선을 포함한 적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접선을 포함한 적분, 그쪽 방향으로의 적분 어떻게 되죠? 이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접선 방향으로의 적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우리가 닫힌 선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닫힌 선에 대해서 이 적분을 취해 주는 거죠. 이 닫힌 선적분 선경로를 우리가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C라고 해도 좋고요. L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직각 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선적분하는 경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델타 B라고 우리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선적분 경로의 직사각형 선적분 경로의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A와 델타 B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적분을 나타냈을 때
이 점들 위에서 H1 벡터, H1 벡터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쪽 물질 1에서 전체 각각의 점마다 다 존재할 것이고요. H2에서도 각각의 점마다 다 존재하겠죠. 닫힌 성경로를 이렇게 놨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접선면에서 즉 H1T와 H2에 대한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면 될까요? 결국에 H와 연관이 있는 결국에 암페어 법칙이었죠. 암페어 법칙에서 우리가 이 성경로를 적분식을 세워주면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가 K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 밀도들 I와 연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H1과 H2의 그런 특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그 관계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선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용하는데요. 경계치 문제에서 접선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선 방향으로의 이 접선 방향이 이렇게 되죠. 접선 방향으로의 적분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 면적분과 선적분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선적분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야지 그 접선 성분이랑 H1T 방향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정반대. 그래서 그 성분의 특성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접선 성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물질 1에 있는 자개의 우리가 탄젠트 방향 성분, 그걸 H1T라고 하면 탄젠트 방향 성분 단위 벡터에다가 H1T 그리고 노말 방향 성분에다가 노말 방향 성분의 단위 벡터를 곱해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H2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H2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H2T의 탄젠트 방향 단위 벡터 그리고 H2 노말 그리고 거기에 노말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로 나눠준 것이죠. 그걸 두 가지로 나눠줬고 이 단위 벡터의 크기가 결국에 뭐예요? 탄젠트가 될 거고 T의 햇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얘가 H2N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의 벡터 그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전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용해 줘야 될 건 뭐라고요? 이 전체 닫힌 성경로 L에 대해서 우리가 닫힌 성경로 L에 대해서 전체 자개를 우리가 선적분을 했을 때 그럼 뭐하고 동일해 줘야 됩니까? 이 닫힌 성경로 L 내부에 존재하는 흐르는 전류의 총량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 암페어 법칙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의 적분형 공식이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경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경계에서 이 내부의 다른 점들에서는 의미가 없고 이 경계에서 그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경계치 문제에서의 그 접선 성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델타 B, 이 전체 L의 경로에서 델타 B 값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서 경계를 찾으려면 경계를 보기 위해서 즉 델타 B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얘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 적분 공식에서 델타 B 값을 0으로 보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B가 0에 가깝게 된다. 0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경로와 위의 경로가 이 접선 부분에 맞닿은 이 경계면에 맞닿게 되겠죠. 맞닿게 될 것이고요. 물론 이 경계 자체는 얘가 0에 가깝지만 여전히 물질 1과 물질 2를 지나는 경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경로, 성경로 L에서 이 델타 B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이 위로 적분하고 아래로 적분하는 선적분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가지 적분, 전체 선적분에서 전체 이 길이 델타 A의 위의 부분, 그렇죠. 성경로 중에서 위의 부분, 그럼 우리가 L탑이라고 해볼까요? L탑과 그리고 L 바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바텀으로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의 경로, 얘를 L 경로 중에서 밑에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가지의 경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이 전체 성경로의 적분이 되겠죠. 그 성경로의 적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 맞닿은 면에서 선전류 K 벡터가 우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K 벡터는 우리가 면전류 밀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전류 밀도와 다르게 얘는 지금 이제 이 전체 면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 중에서 얘는 단위가 뭐였어요? 얘의 단위는 뭐였죠? 얘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 아니라 미터라 그랬어요. 선마다 주어지는 이 직선마다의 밀도를 표현한 거죠. 면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면을 지나가는 전류를 전체 면의 면적으로 나눠준 게 면전류 밀도인데 얘는 이 면을 지나가는 전류 중에서 요 선으로 그걸 나눠준 거죠. 선의 길이로. 따라서 전체 전류 I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I를 구하려면 전체 K 벡터라는 이 전류 밀도가 선전류 밀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선에 대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델타 A만큼 곱해주면 길이에 대해서 곱해주면 암페어 단위로 우리가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K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K라고 하면 K 곱하기 델타 A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K 벡터로 우리가 주어지는 선전류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K 곱하기 델타 A로 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윗부분의 길이는 결국엔 뭐가 돼요? 전체 델타 A의 길이만큼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죠. 어떤 걸 해주면 되죠? 위쪽에는 어떻게 돼요? H1T와 H1N이 존재하는 H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H1이고요. 얘는 H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윗부분, 아랫부분 구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H1은 어떻게 되죠? H1은 H1T 탄젠트에 H2T, 2N 노말, 미안합니다. 1N에 노말 거기에 우리가 DL 벡터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DL 벡터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DL 벡터라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벡터들이 되겠죠. 여기서 DL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DL 벡터가 이 위에 부분에서는 DL 벡터가 탄젠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어지는 미소 길이 DL에다가 마이너스 T 벡터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주어지죠? DL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위쪽 적분에서는 마이너스의 미소 길이 DL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소 길이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이 탄젠트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전체 델타 A라는 길이로 우리가 선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역시 델타 A만큼의 길이로 선적분 해주면 되는데요. H2T의 탄젠트에 플러스 H2N의 노말 그 값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이번에는 탄젠트 방향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미소 길이는 DL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내적을 시켜주면 되죠. 내적을 각각 해줘서 적분 안에 내적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A의 길이만큼 탄젠트 방향으로만 있는 부분의 성분들을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노말 방향은 없으니까 내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의 H1T의 DL 벡터가 아니라 DL 값 이렇게 될 거고요. 델타 A의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H2T의 DL 스칼라 적분이 되겠죠. 스칼라 적분에서 전체 길이 델타 A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적분해 주니까 전체 길이의 델타 A에 대해서 얘는 상수값이 되겠죠. H1T는 그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의 H1T는 물질이 동일한 물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이 균일하다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값은 마이너스 H1T 곱하기 델타 A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델타 A가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뭐가 되죠? H2T의 역시 델타 A 상수기 때문에 전체 길이의 곱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K 곱하기 델타 A가 돼야 되죠. K 곱하기 델타 A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 A가 다 없어질 수 있겠죠? 델타 A가 다 없어지면 양변에서 델타 A가 다 없어지면 결국에 뭐 어떻게 됩니까? H2T에서 마이너스 H1T를 한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네, K 우리가 전류 밀도로 주어지는 K 벡터의 크기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k 값이 흐르는 전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탄젠트 벡터는 물질이 다르더라도 이 들어가는 탄젠트 벡터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k 값이 플러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k 값이 플러스면 h2t가 그 플러스인 값만큼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이 지금 이제 경계치 문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k 값이 어떤 값이냐, 가운데 사이의 경계에서 전류가 플러스로 흐르느냐 마이너스로 흐르느냐, 아니면 이쪽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아니면 혹은 0이냐에 따라서 h1t와 h2t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0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의 크기가 접선 성분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크기가 플러스라면 h2t의 크기가 그 k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접선 방향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접선 성분을 봤으니까 법선 성분도 봐야겠죠. 법선 성분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선 성분도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법선 성분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이 되느냐. 여기 물질 1, 물질 2가 있고요. 역시 탄젠트 벡터, 노멀 벡터 동일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맞닿은 면에서 결국에는 뭘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본 방향이 이 노멀 벡터 방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법선 성분, 각각 H의 법선 성분 H1n과 H2n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가 선적분, 탄젠트 방향을 포함하는 선적분을 잡았지만 이번엔 직각 방향, 이쪽 방향 혹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닫힌 면을 잡아줍니다. 닫힌 면으로 우리가 이 적분 경로를 잡아줘요. 적분 경로가 아니라 적분 면을 잡아줍니다. 닫힌 면을 잡는데요. 그래서 닫힌 면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닫힌 면으로 우리가 적분 면을 잡아줍니다. 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경계가 존재하게 되면 적분면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그 두 개의 경계를 지나가는 이런 적분 부피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 적분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위를 지나는 위를 포함하는 이런 우리가 부피를 가지는 면을 잡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면에 대해서 닫힌 면이 되겠죠. 이 겉표면은 전체적으로 닫힌 면이 되겠죠. 그 닫힌 면에 대해서 어떻게 주면 됩니까? 자개를 우리가 자속밀도를 맥스리케이션에 우리가 자속밀도를 우리가 면적분을 해주면 그 결과적으로 경계치에서의 법선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 전체 면을 우리가 여기서의 윗면의 면적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해보죠. 면적을 델타 S라고 하고요. 전체 닫힌 폐곡면인데 이 전체 닫힌 면을 우리가 전체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닫힌 면 S라고 해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주어지는 면 S에 대해서 자속밀도를 면적분한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닫힌 면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자속밀도와 나가는 자속밀도가 모두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속밀도에 대해서 탄젠트와 이 내부의 자속밀도에 대해서 탄젠트와 노말을 생각해 주면 이런 B1이라고 생각해요. B1 벡터가 주어질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B2 벡터가 존재할 거예요. 자속밀도 B1과 B2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탄젠트와 노말로 나눠서 우리가 면적분을 취해주면 그러면 요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면적 S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면적분을 취해주기 때문에 경계치를 보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계를 보려면 여기서 경계 문제를 보려면 경계를 보기 위해서는 델타 B 값을 어떻게 보내면 되죠? 역시 0으로 보내버리면 윗면과 아랫면이 이 맞닿은 경계면에 딱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이 면의 이 지점에서 우리가 ds 방향 벡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ds 방향 벡터가 이 방향이 될 거고요. 이 밑면에서는 ds 방향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직각인 이 법선 방향으로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ds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면적분이기 때문에 얘를 윗면, 아랫면이 결국에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윗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전체 닫힌 면의 위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는 B1 벡터가 물질 원의 자속 밀도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그거 더하기 우리가 아래쪽 부분 바닥면에 우리가 B2의 벡터를 우리가 면적분해주면 그 결과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들어가는 벡터, 어떤 B 벡터가 들어가는 벡터와 나가는 벡터의 양이 동일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윗면, 아랫면으로 나눠주면 윗면의 면적이 델타 S가 될 거고요. 윗면의 B1 벡터는 우리 B1T의 탄젠트 플러스 B1N의 노멀 방향 두 개의 ds 벡터. ds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s 벡터는 이제 우리가 탄젠트 노멀 벡터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탄젠트 노멀 방향으로 표현하면 얘는 첫 번째 위쪽 방향에서는 노멀 벡터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우리가 면적, 미소 면적을 그냥 ds라고 여전히 놓는다면 그러면 여기에 노멀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면 쪽은 어떻게 돼요? 바닥면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n 벡터와 동일하게 되겠죠. 동일한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B2T의 B2N의 n 벡터에 여기서는 ds n 벡터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얘를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델타 S에 두 개 내적해주면 n에 대해서만 우리가 취해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B1N의 ds 곱한 값으로 나올 거고요. 뒷부분은 플러스에 역시 델타 S만큼 면적분해 주는데 n 값을 곱해서 B2N의 ds가 나오겠죠. 이 값이 결국에 0이 나와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를 풀어주면 이 ds 면의 크기에 대해서 B1n을 갖다가 적분해줘라. 면적분해줘라. 그 면의 크기가 얼마예요? 델타 S고 그때 이 B1n의 값이 어떻게 돼요? 다 동일하죠. 균일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균일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 곱하기 얘가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B1n의 델타 S 곱한 거 그리고 플러스에 B2n의 델타 S 곱한 거 이 두 개 곱한 값 그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즉 델타 S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B1n과 B2n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B1n과 B2n이 동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석 밀도 기준으로 동일한데요. 자석 밀도는 뭐랑 비례하죠? 자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계는 어떻게 되죠? 자계는 결국에는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투자율 값에 의해서 B1n, B2n은 자계 H에 대해서는 투자율 물질 1과 물질 2의 투자율에 의해서 비례해서 자계에 대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계의 관계는 투자율의 두 물질의 투자율의 비에 의해서 결국엔 H1n, H2n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자계가 이 경계면에서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접선 성분은 크기가 동일하게 될 것이고요. 법선 성분은 이 두 개의 물질의 투자율의 값에 비례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H1n과 H2n의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석 밀도는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치 문제였고요. 잠깐 쉬고 계속해서 유도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